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전불패TV의 고 대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역전불패는 바로 영등포 역세권입니다. 영등포 역세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바로 이 사진은 어디냐면요, 바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지금 여의도에 우리가 투자를 하시려면요, 수십억을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바로 이 부분이 한강 라인입니다. 한강은 너무 좋죠. 서울에는요, 한강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업무타운이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한강을 주변으로 해서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아파트를 예를 든다면 20억대, 30억대 대단히 고가의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영등포가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여의도는요, 영등포구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집에 있지만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여의도와 영등포입니다. 영등포가 여의도와 함께 서울의 3도심으로 승격이 되면서 영등포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고밀화로 바뀌어버립니다. 앞으로는 강남과 광화문 업무단지, 그리고 여의도와 함께 동등한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업무타운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설로 따진다면요, 지금 들어가신다면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영등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영등포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구를 통해서 개발의 가속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진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물이 있고요. 나무가 이렇게 많습니다. 굉장히 녹지축이 굉장히 예쁘죠. 어스름하게 저녁이 되면은요, 가로등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운동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 바로 이 장소죠. 제가 저녁마다 운동을 하는 장소인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는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바람도 막아주고요, 차 소음으로부터도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답죠. 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요, 색강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강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죠. 너무 아름답죠. 자, 내 집 앞에 이런 생태공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천에 복받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등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21년도 4월 2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영등포 도심 역세권을 빨리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속화를 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23년까지 499억 원을 들여서 개발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영등포 대선 제분 일대 도시정비용 재개발 1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대선 제분을 개발을 하는데, 이 부분은 철거를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연장, 전시장, 그리고 식당, 카페, 그리고 공유 오피스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이 됩니다. 네,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 역세권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영등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쪽이 여의도죠. 여의도는 이미 도시분해소의 기능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곳이죠. 영등포 여의도 핵심이 바로 영등포 역세권이라는 거죠. 도시재생 활성화 지구의 첫 번째 사업이 어떤 거냐면은 집창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창촌이 굉장히 크게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쪽방촌이 크게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집창촌과 쪽방촌이 없어지면서 주거와 상업이 혼재되어 있는 주상 복합 건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요, 대선 재본 자리죠. 바로 이쪽이 대선 재본 자리입니다. 이 대선 재본 자리는요, 없어지지 않고 리모델링을 거칩니다. 거쳐서 살아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공연장이라든가 전시장, 그리고 식당, 카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부분이 바로 세종문화회관이죠. 네, 제2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2,000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이 들어섭니다. 일부의 문화 공간들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렇게 삭막한 업무타운으로만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도로 부분 한번 살펴보시게 되겠는데요. 영등포로 우리가 유입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크게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경인로죠.
이 경인도는 국도죠. 경기권에서 신도림, 영등포, 여의도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길입니다. 도시가 고밀화되다 보니까 도로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졌죠. 그래서 경인도 퓨처밸리 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도로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면서 진입하는 속도가 한결 수월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경기 인천에서 유입할 수 있는 도로가 바로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신월 IC에서 영등포로 진입할 수 있는 시간, 여의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거의 30분에서 50분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을요,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을 했다라는 것이죠. 32분이 걸리던 시간을 8분으로 줄여버리는 혁신적인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서부 간선도로죠. 새벽 3시에도 정체가 된다는 정말 엄청난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로 지하화 사업,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금천IC에서 성산대교 입구까지 지하화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개통이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서부 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 경인로를 통해서 영등포, 여의도로 진입할 수 있는 시간대가 완전히 단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 부동산에 주는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성산대교 입구에서 지하를 통해서 월드컵 대교가 또한 8월 달에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영등포에서 상암 DMC까지 우리가 출퇴근한다 생각을 했을 때 이 월드컵 대결을 통해서 바로 5분 안에 바로 상암 DMC까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한결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하철 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영등포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라인이 바로 1호선 라인입니다. 1호선 라인은요, 경기권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라인입니다. 사실 1호선 라인에 걸쳐 있는 업무타운들은요, 한 번의 환승을 통해서 모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1호선 라인입니다. 그리고 경부선 KTX 라인이죠. 출장 많이 가시는 분들, 관광하시는 분들, 영등포역에서 KTX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접해서는 2호선 라인이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5호선 라인입니다. 김포공항 마곡단지를 거쳐서 영등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의도를 진입을 해서 도심으로 바로 관통을 하는 것이 바로 5호선 라인입니다. 황금 라인이죠. 그 다음은 9호선 라인인데 마곡단지를 거쳐서 여의도 업무단지를 거쳐 강남 업무단지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주는 강력한 업무단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황금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1호선과 5호선, 9호선, 2호선, KTX 이 지하철 라인업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만 영등포 역세권을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광역철도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죠? 바로 신안산선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네, 신안산선은 광역급행철도죠. 안산에서 영등포역까지가 들어오는 시간이 24분이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빠르죠? 두 번째가 바로 GTX B노선입니다. 인천에서요, 인천 끝자락인 송도에서 영등포 여의도역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14분이면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수도권이 몇 분대 생활권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철도망들이 이 부분들이 영등포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과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속급속 철도뿐만 아니고요, 현재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는요, 경전철이 또한 담당을 또 해줍니다. 이런 경전철을 통해서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또 굉장히 또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영등포는 앞으로는 미래 가치가 너무너무 풍부한 곳이라는 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뭘 사야 될까라는 게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정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등포에서는 어떠한 부동산이든지 가리지 말고 돈의 형편에 맞춰서 매입을 하시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등포라고 하는 곳은 10년만 지나고 나면요, 강남과 동급으로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뻔한 것을 보고 투자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그럼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오피스텔을 사야 될까요?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파트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영등포 뉴타운, 신길 뉴타운 가장 강력한 배후 주거 단지인데요. 30평대가 지금 17억대, 18억대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멈출까요? 절대로 멈추질 않습니다. 단계적인 개발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파워가 있는 자리가 바로 영등포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오피스텔 입지가 또한 너무 좋습니다. 여의도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이 풍부합니다. 이 풍부한 임대 수요가 나의 튼튼한 노후 현금이 될 수가 있죠. 현재 영등포에 보시면은 한 3군데 정도가 분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의 사정에 맞춰서 아파트로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오피스텔에 실지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주택 쪽에 규제 정책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의 투자의 흐름이 상가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상가도 일반 상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반 독립적인 개인 스트리트 상가를 들어가신다면요, 굉장히 고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를 선택하신다면 복합 상가를 선택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식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젊으신 분들은요, 정말 그 젊은 패기 하나를 가지고 외식업에 뛰어듭니다. 개인의 실력을 믿고 뛰어드는데 3년도 못 가서 90% 이상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죠. 이 브랜드 파워를 같이 함께 하지 않고는 외식 산업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 세대들이 원하는 것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합 상가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복합 상가에 투자를 하신다면요, 리스크를 완전히 줄일 수가 있고 정말 투자다운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영등포 일대에서 복합 상가, 규모가 큰 복합 상가, 지하철과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 복합 상가,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신다면요,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등포 역세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소견을 나눠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등포에서만큼은요,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어떤 물건이 됐든 간에 투자를 하신다면요, 향후 그 미래 가치, 그 기대 수익률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곳이 바로 영등포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